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은 그 어떤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저희 연구실에서 최근에 좀 다양한 센서를 활용해 보고자 하는 그런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오늘 소개를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혹시 뭐 구체적인 내용이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추후에 따로 연락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제목은 저희가 360도 카메라와 이벤트 카메라를 이용해서 자율주행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런 연구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뭐 딥러닝이 사실은 자율주행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뭐 보시는 것처럼 디텍션이라든지 뭐 시메트릭 세그멘테이션 같은 부분에서 굉장히 큰 성능 향상을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기존의 그 컨벤셔널한 ADAS 시스템에 좀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아무리 저희가 알고리즘들을 잘 만든다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이동하는 물체들의 움직임을 저희가 모니터링 한다든지 하는 데는 어려움이 좀 있고요. 결국은 그 시야각이 제한되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들이 다이내믹 레인지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가장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동시에 커버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고, 또 어두운 부분에서 또 이 프레임 레이트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움직임을 갖는 물체를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한계를 좀 극복해 보고자 하는 노력들을 소개를 드릴 거고요. 첫 번째 파트는 어 360도 카메라를 활용해서 이 제한된 시야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노력이 되겠습니다. 사실 360도 카메라를 사용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방향 센서 입력을 활용하게 되면 360도 전방향에 대한 영상과 거리 정보도 얻을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물체 검출이나 추적, 그다음에 맵을 만드는 환경지도 생성 알고리즘 등에서 굉장히 큰 이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연구실에서 처음에는 이러한 시스템을 구현을 했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12대의 카메라를 6개의 스티리오 셋업으로 구성을 해서 저희가 장착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12개의 카메라에서 얻은 영상을 스티칭한 결과가 아래 보이시는 영상이 되고요. 저희가 실제 자동차에 이 카메라 셋업을 촬영을 어, 실어서 영상을 획득한 다음에 아주 컨벤셔널한 그 ADAS 시스템에 적용되는 그런 기능들을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D 뎁스를 얻는다든지 이렇게 어피어런스 기반의 물체 검출 혹은 그 움직임 기반의 물체 검출, 그다음에 트래킹 뭐 이런 것들을 다 수행을 해봤습니다. 옆에 보시는 것은 이제 탑뷰에서 저희가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를 좀 디스플레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근데 사실 12개의 카메라를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셋업이 헤비하고 계산량이 많고 다뤄야 되는 데이터가 굉장히 늘어난 데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것이, 그럼 이렇게 여러 대의 카메라를 사용하지 말고 최소의 카메라로 360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셋업을 생각해 보자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고, 그 대안으로 이제 AR, VR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360도 카메라를 ADAS용으로 활용해 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옴니디렉셔널 카메라는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는 한 대의 카메라가 아니고요. 그 시야각이 180도 이상이 되는 두 개의 카메라를 양쪽으로 붙여서 두 개의 영상을 얻은 다음에 스티칭을 통해서 360도 영상을 생성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사용이 되고 드론이나 로보틱스에 많이 활용이 되는 그런 장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360도 카메라의 경우 360도 영상이 어떤 평면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이 구면에 형성된다고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영상이 어떤 스피어에 저희가 맺힌다고 가정을 하고, 근데 우리가 이 이후 프로세스를 위해서는 이 360도 스피어 영상을 다시 플레인에 프로젝션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데이터 포맷이 ERP 포맷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지도를 보는 그런 포맷이 되겠는데요. 스피어 영상을 평면에 프로젝션한 다음에 이 평면에 프로젝션된 영상을 저희가 어널리시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면에서의 저렇게 같은 면적을 저희가 평면으로 프로젝션 했을 때는 서로 다른 영역으로 이렇게 프로젝션 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저러한 효과가 이제 실제로 영상 프로세싱을 할 때는 많은 문제를 야기를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영상이 왜곡되다 보니까 극지방, 그러니까 북극이나 남극 폴 쪽으로 갈수록 영상이 많이 왜곡이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카메라가 틸팅하게 되면 지평선, 수평선이 직선으로 나타나지 않고 보시는 것처럼 사이노소이드한 플럭슈에이션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냐 하면, 우리가 물체를 검출한다든지 트래킹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피어런스가 계속 변화하게 됩니다. 이 영상이 어디에 맺히느냐에 따라서 뭐 길게 늘어나기도 하고 옆으로 늘어나기도 하고 왜곡이 되기 때문에 검출이나 트래킹하는 부분에서 혹은 시메트릭 세그멘테이션 관점에서도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디텍션을 생각했을 때 사실은 ERP 영상은 이 스피어 영상이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이 이어져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왼쪽의 끝이 오른쪽의 끝과 이어져 있게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어떤 디텍션 알고리즘을 사용한다고 하면 이 걸쳐져 있는 물체가 서로 다른 물체로 인식이 되거나 혹은 디텍션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은 더 어디셔널한 프로세스가 필요해지게 되는데요. 결국 이것은 이제 ERP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포맷이긴 하지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360도 영상을 활용함에 있어서 표면적인 그런 영상 포메이션이 아니고 스피어 자체를 사용하고자 해보고자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게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옴니디렉셔널 이미지는 스피어 상에 존재하게 되고 이 스피어 상에 있는 영상을 평면으로 프로젝션하지 않고 스피어 상에서 바로 다룰 수 있는 표현 방법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정다면체를 사용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사면체, 6면체, 8면체, 12면체가 있는데요. 이런 정다면체들을 이 원 안에 피팅시키고 원에 있는 그 영상들을 다시 이 정다면체로 프로젝션하면 스피어에 있는 영상을 평면이 아니고 이제 입체의 어떤 그 정다면체 상에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가장 왜곡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정 12면체, 정 20면체로 가야지 맞는 것이고요. 예, 정 6면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정다면체들을 보시면 면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고 이 정 6면체는 면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픽셀화 했을 때 사각형 형태의 픽셀을 가질 수 있고 저 프로세스가 훨씬 용이해집니다. 하지만 정 6면체의 표현 방법은 여전히 디스토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정 20면체를 이용한 영상 표현 방법을 제안하게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스피어상에 존재하는 영상을 정 20면체에 프로젝션 했을 때 이걸 다시 전개도를 표현하게 되면 제일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전개도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스피어 영상을 정 20면체의 전개도상에서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영상 포메이션은 다 픽셀이 정사각형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정 20면체의 정다면체를 사용하게 되면 픽셀이 삼각형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정의내렸던 어떤 픽셀의 개념을 삼각형의 형태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딥러닝을 사용할 때 예를 들면 뭐 풀링이나 서브디비전, 그러니까 다운샘플링을 할 때 이걸 다 삼각형 형태의 픽셀 기반으로 다 오퍼레이션을 재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CNN을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커널을 정의해야 되는데 저희가 커널도 마찬가지로 직사각형 형태의 커널이 아니고 삼각형들의 셋으로 이루어진 커널로 보시는 것처럼 정의를 해서 실제 정다면체 위에서 삼각형 형태의 커널이 보시는 것처럼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영상을 어떤 ERP로 프로젝션 한 다음에 프로세싱 하는 게 아니고 정 20형체 형태로 표현한 다음에 그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커널을 적용하게 되면 저희가 어떤 패딩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정확하게 컨볼루션 같은 오퍼레이션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기존의 그 모든 라이브러리들이 삼각형 형태의 픽셀을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다시 모든 걸 구현해야 되는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것을 이렇게 스태킹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스파셜 네이버후드들을 여러 채널로 쌓는 방법을 통해서 기존의 라이브러리들을 이용해서 컨볼루션이라든지 플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현까지 마쳤습니다. 이렇게 구현을 하고 나서 저희가 첫 번째 한 실험은 그러면 가장 간단한 실험인 엠리스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이 스피어 영상에 적용했을 때 어떻게 성능이 나오는지를 좀 적용해봤고 비교군으로는 ERP나 큐브맵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은 각각의 표현 방식이 영상에서 얼마만큼의 왜곡을 보여주는지를 표현하는 그런 그림인데요. ERP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지방에서 굉장히 많은 디스토션이 발생을 하고 있고 정 6년째를 사용할 때는 꼭지점에서 이게 큰 디스토션이 발생합니다. 정 20년째를 사용하게 되면 12개의 꼭지점에서 디스토션이 발생을 하지만 그 정도가 굉장히 약하고요. 실제 그 인식 성능을 보면 기존의 ERP는 극지방에서의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고 큐브맵은 그 꼭지점이 있는 부분에서의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그 정 20년째를 사용하게 되면 또 회전에 관계없이 성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표현 방법을 디텍션이나 다른 테스트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새로운 알고리즘을 적용한 건 아니고 그냥 기존에 있는 알고리즘들을 저희가 이 스피어 영상에 적용할 때 저희가 제안한 표현 방법을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디텍션을 했을 때도 스피어 상에서 바로 디텍션 했을 때는 좀 더 성능이 좋게 나오지만 ERP 상에서 디텍션을 하게 되면 이렇게 놓치는 물질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예, 이거는 실제 영상에 대해서 비크를 디텍션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여러 개의 카메라로 넓은 FOV를 갖는 카메라로 찍은 영상에 대한 실험이고요. 디텍션 결과가 바운딩 박스가 아니고 이제 서클을 이용해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페데스트리안 디텍션을 한 결과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스피어 상에서는 굉장히 디스토션이 많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저희 표현 방법은 이러한 디스토션이 강렬하기 때문에
뭐 물체 검출에 있어서도 굉장히 정확도가 높았고, 마찬가지로 스피어 영상을 이용해서 시메트릭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360도 영상을 이용해서 한 번에 전방향에 대한 시메트릭 세그멘테이션도 수행할 수가 있고, 뎁스 에스티메이션도 이건 이제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이지만 360도 전방향에 대한 뎁스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이제 저희 어프로치는 360도 영상을 사용하면 이 필드 뷰가 넓어진다는 장점은 있지만 단점이 무엇이냐 하면 똑같은 피지컬한 사이즈를 갖는 센서에 더 많은 필드 뷰를 담기 때문에 그 스파셜한 레졸루션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1000x1000의 영상에 뭐 50도의 필드 뷰를 담는 거랑 320도의 필드 뷰를 담는 거랑은 스파셜 레졸루션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뎁스를 구한다라고 하면 그 뎁스의 레졸루션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동차의 경우에는 전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고 후방이나 측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네 번째 셋업을 이용해서 360도 카메라를 이용해서 모노큘러 뎁스를 수행을 하고 또 하이 레졸루션을 갖는 일반적인 카메라를 이용해서 스티리오 매칭을 수행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좀 높은 해상도의 뎁스를 얻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전방향의 뎁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셋업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이 도메인 개입이 심하기 때문에 약간 에러가 떨어질 수도 있고 앱솔루트한 스케일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부분적인 스티리오 큐를 이용해서 모노큘러 뎁스의 성능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360도를 다 측정하기가 어려운 경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제한적인 필드 뷰를 갖는 어떤 카메라나 뎁스 센서가 있을 경우에는 부분적인 RGBD 센서 정보를 이용해서 다시 360도 전방향의 RGBD 파노라마를 생성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한적인 RGB와 제한적인 뎁스가 주어졌을 때 가장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 같이 전방향 전체 영상에 해당하는 RGBD를 이건 사실 이제 에스티메이션이라기보다는 신시시스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라운트로 쓰고 중간에 이제 입력을 이렇게 파셜한 입력을 받았을 때 저희가 전방향에 대한 RGBD를 이렇게 신시시스 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3차원 모델을 다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한적인 입력의 RGBD를 이용해서 360도 환경을 복원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60도 영상의 레졸루션이 떨어지기 때문에 360도 영상 자체를 슈퍼 레졸루션 하는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360도의 어떤 넓은 시야각을 갖는 것과 동시에 영상의 레졸루션도 높일 수가 있고 또 다양한 프로젝션에 대응하는 슈퍼 레졸루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이걸 퍼스펙티브나 혹은 실린데리컬 프로젝션으로 했을 때도 굉장히 좋은 품질의 영상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360도 영상을 활용하는 쪽에 설명을 좀 드렸고요. 두 번째 파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일반적인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낮은 다이나믹 레인지나 프레임 레이트로부터 얻는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다이나믹 레인지가 낮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언더 익스포저 됐거나 오버 익스포저 되어 있는 씬에 대해서는 디텍션이나 시메트릭 세그멘테이션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고요.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이 낮은 경우에 빠른 모션이 있는 오브젝트들도 저희가 검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좋은 알고리즘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알고리즘 상에서의 그 성능 향상은 좀 한계가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 저희가 생각하는 방안은 그러면 센서를 바꿔야 된다라는 게 저희 아이디어였고요. 최근에 이제 개발된 그 이벤트 카메라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벤트 카메라는 보시는 것처럼 다이내믹 레인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밝고 어두운 씬에서도 데이터를 주고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빠른 모션도 굉장히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여기 죄송합니다. 네, 이벤트 카메라의 데이터고요. 네, 데이터를 보시면 이렇게 바이너리 형태의 데이터가 얻어지게 되고요. 움직임이 있는 부분에서만 이제 파랗고 빨간색의 데이터를 주게 되는데 이게 빨갛고 파랗고의 그 색깔은 그 픽셀에서의 인텐시티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바이너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이내믹 레인지가 높고 레이턴시가 이제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 보시면 빠른 공도 저희가 캡처할 수 있고 어두운 데서도 동작할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레이턴시가 낮고 다이내믹 레인지가 높다는 장점이 있고 데이터량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밴드위스가 작은 데에서도 잘 동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존의 데이터와는 데이터 포맷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알고리즘들을 다 새로 개발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레졸루션이 되게 낮습니다. 128, 128 혹은 최근에 많이 좋아졌지만 굉장히 그 컬러 카메라에 비해서는 레졸루션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초기의 어프로치는 이벤트의 장점을 살리면서 이벤트로부터 영상을 생성한 다음에
그 생성된 영상을 그 다음 태스크에 적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년의 그런 연구들을 한 2, 3년 전부터 진행을 해왔고요. 첫 번째는 단순하게 이벤트를 이용해서 그냥 영상을 만드는 겐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반적인 영상들이 좀 제대로 카메라들이 영상을 획득하지 못하는 환경에서도 굉장히 좋은 영상을 이벤트로부터 복원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고, 굉장히 어둡거나 밝은 씬에서도 저희가 영상을 획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의 퀄리티가 좋지 않고 레졸루션이 낮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이미지의 퀄리티도 높이고 슈퍼 레졸루션을 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낮은 해상도의 스파스한 이벤트를 이용해서 높은 해상도의 조금 인핸스된 영상들을 복원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연구는 이제 데이터셋이 사실 이벤트 데이터셋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모든 트레이닝을 다 슈퍼바이스로 하기가 어려워서 언슈퍼바이스드로 이미지를 복원하고 슈퍼 레졸루션을 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요. 예, 그 결과를 보시면 굉장히 언슈퍼바이스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확하게 영상을 복원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두운 환경에서도 영상을 잘 복원할 수 있고, 그다음에 빠른 움직임에서 모션 블러가 생기는 환경에서도 저희가 굉장히 선명한 영상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사실 이제 영상을 복원한 다음에 그 다음 태스크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영상을 복원하는 것에 따른 레이턴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벤트 카메라가 갖는 레이턴시가 낮다는 장점을 많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이 연구까지는 영상을 복원한 다음에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아이디어였는데, 최근에는 이벤트를 직접 이용해서 어떤 영상 복원을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어떤 엔드 태스크를 수행하는 쪽의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은 이제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영상이 아닌 이벤트만 가지고 수행한 그런 결과입니다. 여기 이제 작년에 진행을 했던 연구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벤트 카메라와 일반적인 컬러 카메라를 같이 활용해서 이제 이벤트는 스파스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또 그 스파스한 데이터로부터 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영상과 이벤트 카메라를 동시에 활용해서 하는 그런 태스크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일반 카메라와 이벤트 카메라를 동시에 이용해서 스테레오를 이용해서 이제 3차원 뎁스를 추적하는 연구가 되겠고요. 이걸 조금 더 임프루브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스파스하게 얻어진 이벤트와 이제 좀 라지 스케일의 덴스한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 RGB 영상을 같이 활용해서 아주 덴스한 뎁스를 정확하게 얻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 자체가 템포럴 레졸루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기존 RGB 카메라에서 발생하는 그 모션 블러를 리커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와 비디오를 RGB 비디오를 동시에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아주 굉장히 블러가 심한 비디오가 들어왔을 때 이벤트의 도움을 얻어서 굉장히 선명한 이런 데이터로 복원하는 연구도 진행을 최근에 했었고요. 이건 뭐 다른 결과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기존의 그 이미지 기반의 방법들도 충분히 동작을 잘 하지만 어디서란 이벤트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갭을 갖는 성능 향상을 저희가 기대할 수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이벤트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넓은 필드 오브를 갖는 렌즈를 사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벤트 카메라를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이벤트 카메라에 이런 넓은 필드 오브를 갖는 이 피셔의 렌즈를 적용해서 두 가지의 장점을 다 활용해 보고자 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벤트 카메라에 피셔의 렌즈를 장착을 했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영상을 획득을 해서 그러니까 와이드 필드 뷰 멀티뷰 스티레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몇 장을 촬영해서 3D를 스파스하게 얻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찍어보게 되면 이제 이벤트 그러니까 넓은 필드 뷰를 갖는 그 이벤트 데이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얻을 수가 있고요. 이 영상을 복원하지 않고 이 이벤트들을 이용해서 다이렉트하게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이런 씬에 대해서 이 이벤트가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스파스하지만 정확한 3차원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데이터를 획득을 하고 이제 이 C는 저희가 이제 라이다를 통해서 얻은 그라운드 트루스고요. 이 B가 저희가 이제 이 이벤트를 이용해서 얻어진 3D 뎁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장점을 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저희가 타겟을 하고 있는 연구 주제가 됐고요. 이제 기존에 아무리 좋은 알고리즘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센싱 단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이후에 알고리즘 단에서 그 문제를 다 극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 다양한 센서를 활용해 보고자 하는 노력이 저희의 최근 연구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임 교수님 발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예. 그 채팅창에 질문이 없어서 제가 하나만 네, 드리면은 그 용도가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PCI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멀티 카메라랑 같이 쓰여서 뭔가 멀티 카메라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뭔가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이벤트 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움직임을 디텍트하니까 뭐 포즈를 구할 때도 그 네, 움직임이 아주 이제 중요한 시그널이니까요. 그런 식으로 좀 더 확장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네, 네. 지금 사실은 이 이벤트나 PCI 렌즈에 대한 활용도는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많은 태스크에 이 센서들을 좀 활용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큰 걸림돌은 이제 데이터셋이 사실은 저희가 직접 찍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음, 그런 데이터셋에 대한 좀 한계를 극복해 나가면서 하기 때문에 되게 빠르게 진행은 못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제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유순조 교수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SNN 같은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는 게 제일 최적이거든요. 음, 스파이크를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되게 좋은데 아직은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일정 시간 동안의 이벤트를 스태킹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지처럼.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면 이제 피셔 렌즈나 어떤 이벤트의 장점을 조금 더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질문 하나만 네네. 짧게 답변 주시면 예. 음. 네, GNN 같은 것도 저희가 360도는 이제 이 데이터 포맷 자체가 이레귤러하기 때문에 GNN 같은 경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고 저희는 일단은 어떤 리프레젠테이션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춰서 리프레젠테이션을 잘하면 기존에 어떤 방법들도 다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리프레젠테이션을 잘하고 그것들 여러 태스크에 적용하는 쪽으로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포인트 GNN 같은 어떤 다른 형태의 컨볼루션 같은 어떤 기법들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